30분밖에 안 되는데 많이 나갔죠. 근데 뒤에가 엄청 길어서 뒤에를 이제 천천히 나가 볼게요. 인터페이스 먼저 하겠습니다. 클래스 먼저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페이스는 네, 우리가 그 자바나 이런 데서 다루는 인터페이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 인터페이스를 그냥 무작정 만들려면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person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얘 타입이 어떤 오브젝트 리터럴 타입이에요. 얘가 name이란 프로퍼티를 갖는데 걔는 스트링이고 age란 프로퍼티를 갖는데 걔가 number 하면 얘를 그냥 쓰면 얘가 여기서 너는 이제 name이랑 그렇게 뜨죠. name이랑 잘려. 넌 name이 없어. 뭐 이런 얘기죠. name을 넣어주면 그래도 에러가 뜨겠죠? 넌 이제 age가 없어. 순서대로 컴파일 오류를 그냥 알려주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갖춰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person이라는 오브젝트를 설명하고 있는 타입은 오브젝트 리터럴 타입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그 리터럴 타입이라 부르는 그거예요. 얘가 생긴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이건데 아까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얘를 매번 이제 펑션에 넣고 펑션에서 뺐어요. 그럼 그때마다 이런 형식을 써서 표현을 하고 문제를 찾을 거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다른 걸로 부르자. 그래서 얘를 부르는 게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똑같아요. 여기 오브젝트 리터럴 타입으로 썼던 거랑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은데 보기 편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하겠죠. 아이고. 이름을 안 붙였더니 얘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오브젝트 리터럴 타입을 person이라 부른다. 이게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키워드니까요. 실제로 이제 얘를 여기 person으로 대체해서 넣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person이란 인터페이스에 name이 없는데 넌 왜 name이 있는데 넌 왜 name을 안 썼니? 뭐 이런 형식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얘는 person이라는 오브젝트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용처는, 주로 사용하는 처는 그 펑션에서도 인터페이스를 쓰긴 하는데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리진 않고 간단한 거니까 함수에서 그냥 함수의 입출력을 타입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그냥 밑에 바로 써볼게요. 만약에 펑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션은 그냥 이름 붙여서 뭐가 리턴이 되든 상관없는데 얘는 이제 지금부터는 입력과 출력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지 않으면 얘가 추론을 하는데 추론을 하는 애가 어떤 식으로 추론되든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 안 하면 그냥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추론상 보이드 타입이 나오겠죠. 네, 아무 리턴 한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쓸 때 입력과 출력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 했죠. P를 person이라고 받을게요. 그리고 출력을 저는 명시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안에도 추론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딱 나오죠 이제. name 이렇게.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함수로 표현하는 걸 한 번도 설명 안 드렸는데 당연히 다 아실 거라 그래서 설명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바, 뭐 C# 이런 데서 쓰는 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네, 인터페이스를 지금 하나 이 펄슨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페이스에 옵셔널한 프로퍼티를 줘볼게요.
옵셔널한 프로퍼티는 뭐냐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예요. 얘는 age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person이란 타입을 받은 애는 age가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컴파일 에러는 뜨지 않는다.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안 뜨는데 얘만 딱 바꾸면 밑에 에러가 바로 떠요. 너가 분명 인터페이스에서 설명하기로는 분명 이 오브젝트는 age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왜 없니? 라고 뜨는 거예요. 이런 걸 미리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은 어떤 펄스는 그 나이를 넣을 수도 있지만 안 넣을 수도 있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옵셔널 프로퍼티의 느낌으로 한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뒷부분에 좀 더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옵셔널하게 프로퍼티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차례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지금 설명할 거는 이름이 인덱서블 타입이라고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인덱서블 타입은 원래 얘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옵셔널한 타입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옵셔널한 타입으로도 옵셔널한 프로퍼티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인덱서블 타입 자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옵셔널한 타입으로 썼는지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ge를 지우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배열처럼 이렇게 생긴 걸 집어넣고 이 앞에 거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인덱스를 써도 되고 x를 써도 되고 i를 써도 되고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인덱서블이니까 그냥 인덱스 쓰는 거예요. 인덱스고 얘 인덱스는 인덱서블 타입의 두 가지 종류로 인덱서블 타입을 설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스트링, 두 번째는 넘버,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뒤에 얘 값을 스트링으로 할래. 이렇게 하면 일단 뺄게요. 어이구, 뭐 에러 났나? 아, 예. 그쵸? 네,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 펄슨이 어떤 펄슨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냥 해볼게요. 펄슨 아까는 딱 요 상태가 끝이었잖아요. 이 펄슨이란 걸 이름을 붙인 걸로 오브젝트 형태로 끝났는데 펄슨에다가 그냥 뭐 아무거나 any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인덱스, 그러니까 이 펄슨의 프로퍼티명으로 어떤 그 인덱스라고 하는 인덱스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얘가 스트링이면은 프로퍼티 점 스트링 형태의 어떤 그 인덱서블 타입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스트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거나 오는 옵셔널한 타입이 되게 됐어요. 애니바디 밑줄에 애니바디 투 넣어도 그게 그렇게 들어가요? 아, 여기요? 네. 그러니까 다른 키를 또 추가해서 네. 그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사실 제가 아까 뒤에 설명해 드린다 했는데 인덱서블 타입이라는 게 약간 딕셔너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인덱서블 타입에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레이 같은 느낌이고요. 하나는 딕셔너리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뭐 어레이랑 딱 똑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아니라고 당연히 대답할 텐데, 어레이랑 다른 거는 얘를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하는 김에 그냥 얘를 이렇게, 얘는 이제 인덱스가 넘버인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1번 케이스, 얘가 어레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const p2
person 2는 그냥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p2에 0번째에 하이 뭐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얘를 p2에 100번째 hello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레이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어레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어레이는 그냥 순서대로 넣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넘버를 프로퍼티로 해서 뭔가를 넣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스트링을 넣을 거다. 이런 정도의 제약을 준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any로 바꾸거나 여기를 만약에 뭐 그냥 정말 펄슨으로 바꾼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아래 위가 좀 바뀌긴 했지만 얘를 잠깐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에러 나죠. 왜냐면은 얘는 어레이처럼 넣을 건데 그 들어가는 값 자체는 펄슨 형태를 넣을 거야.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인덱스 더블 타입의 거의 모든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넘버거나 그러니까 어레이거나 딕셔너리 같은 형태거나. 인터페이스에 저기 정리를 할 때 어레이를 그냥 진짜 어레이도 쓸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진짜 어레이는 이렇게 안 쓰죠. 그냥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쓰겠지. 진짜 어레이는. 그 인터페이스의 프로퍼티즈로 저런 걸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 만들었지? 근데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a에 뭐 0번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얘한테 이 인스턴스 자체에 그냥 넘버 인덱스를 매길 수 있다. 스트링 인덱스를 매길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쓰면은 넘버 인덱스는 어레이 같은 형태인 거고, 딕셔너리 인덱스, 그러니까 스트링 인덱스는 딕셔너리 같은 느낌이다. 요 정도. 그러니까 딕셔너리 같은 느낌이라는 거는 얘가 프로퍼티에 값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까 옵셔널 하다고 설명해 드린 게, 나머지 지울게요. 이렇게 생긴 스타일에서는 그냥 점 어쩌고는 스트링 형태로 다 넣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 챕터에 내용에 넣은 거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인터페이스 안에다가 펑션을 이제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구현되지 않은 펑션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그 구현된 뭔가를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펄슨에다가 얘 지우고 인덱스 더블 타입 지우고, 아까 전에 잠깐 그 펑션을 어떻게 타입화 시키는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걔랑 똑같은 형식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에러가 뜨죠. 이게 뭐지? 이거 지울게요. 에러가 뜨죠. 에러는 왜 헬로우가 없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는 그 인터페이스 형태를 떼야 되니까 오브젝트가 이렇게 보이드니까 더 쓸 게 없죠. 이렇게. 근데 펑션은 우리가 이거는 그냥 펑션이고 에로 펑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에로 펑션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이드니까 제가 그냥 안 쓴 건데, 얘를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다 쓰면 돼요. 여기 아닌가? 헷갈리네. 아닌갑다. 여기 아니고 요 가로 뒤에다 바로 써야 돼. 뭐야? 이번 리턴이 없다고 나오겠죠? 이렇게. 또는 뭐 요즘에 그게 되잖아요. 프로퍼티 이름이랑 실제 이름이랑 변수명이랑 같으면 그냥 생략하고 써버리잖아요. ES6부터는. 그죠? 그러니까 그냥
hello를 네,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얘가 hello라는 이름의 펑션인데 그 프로퍼티랑 펑션 이름이랑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다. 저는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하는데 네, 함수를 일부러 이렇게 하나로 합쳐 쓰진 않았었어요. 그냥 제 취향입니다. 네. 그래서 펑션 안에다 넣으면은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예제들이 몇 개 있어요. 이번에는 클래스의 네? 펑션이요. 아, 네. 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어요. 되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클래스 임플리멘트 인터페이스인데 전 이걸 제일 좋아해요.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로 임플리멘트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객체 지향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변수는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얘를 사용하는 거는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만들어서 끼워 넣으면은 인터페이스에 있는 것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네, 한번 해볼게요. 물음표 뺄게요. 이렇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냥 보이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상속받아서 뭔가를 구현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형식으로 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인터페이스도 펄슨이라 붙이고 클래스도 펄슨인데 짜증나니까 앞에다 i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그냥 취향입니다. 클래스 펄슨 클래스를 안 배웠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를 생각하시면 되고 클래스를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아 이렇게 뭘 받아서 하는구나 정도로만 일단은 알고 그 자바나 뭐 C#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100%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임플리멘트를 하면은 이렇게 뜨죠. 너는 뭐뭐가 없어 라고 떠요. 그러면은 ID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뭐 누르면은 이렇게 쭉 생겨요.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안드로이드 만들 때 막 그 임플리멘트 받아가지고 딱 누르면 쫙 메소드 다 생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겨서 하기 편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뺄 건 다 빼고 나머지만 여기서 구현하는 일들을 네, 해서 처리를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name 인터페이스는 당연히 다 퍼블릭이니까 퍼블릭 하고 굳이 안 써도 되고 얘를 하고 뭘로 할까요? 널 그 다음에 일단 없는 것만 얘가 캐치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 얘는 별말을 안 해요. 왜냐면 일단 없는 거 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녕하세요. 네, 그럼 널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줄 때 여기다가 네임을 받으면 이렇게 하고 이제 사용을 할 때는 하고 new person person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 말은 여기다가 이걸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펄슨만 하면은 펄슨의 모든 거를 호출할 수 있잖아요. 퍼블릭으로 써 있는 모든 메서드가 점 찍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펄슨 점 그럼 헬로우 네임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이제 임플리멘트하고 다른 걸 추가 안 했으니까 그럴 텐데 이렇게 단순한 클래스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뭐 퍼블릭 뭐 어쩌고가 들어가면 퍼블릭 뭐 할까요? 하이 얘도 그냥 안녕 마크임 이렇게 하시면 이제 펄슨을 누르면 하이 헬로우 네임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난 이렇게 쓰기 싫어. 난 인터페이스로 그냥 인터페이스에 써 있는 것만 구현할 거야. 그럼 넌 인터페이스에 있는 것만 구현해줘. 뭐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는 거. 인터페이스 원래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왜 이래?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점 찍으면 이번에는 하이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행은 여기서 해요. 좀 귀찮은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클래스를 사용하는 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끼리는 상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거 따다가 갈게요. 너무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만약에 펄슨은 네임과 에이지를 옵셔널하게 갖고 있는데 코리언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느 도시에 사는지도 추가하려고 해서 상속을 받아서 펄슨을 상속받으면 얘는 이 코리안은 네임을 꼭 가져야 되고 시티를 꼭 가져야 되고 에이지는 옵셔널하게 갖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걔를 쓰는 겁니다. 이건 간단해서. 네. 이번에는 펑션의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저는 펑션의 인터페이스는 막 그렇게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그냥 사실 그냥 인터페이스랑 글쎄요. 어쨌든 한번 해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까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게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펑션은 그 펑션의 이름과 입출력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 다짜고짜 가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얘가 좀 특이하게 움직여서 얘를 좀 저는 기피를 했던 것 같아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let으로 할까요? let hello person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얘의 타입이 hello person이면 얘를 이제 요 상황에 맞게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보시면 에러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컴파일할 때 에러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피하나 봐요. 이거를 알고 보니까 얘는 사용할 때 타입 체크를 하더라고요. 펑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hello person 이렇게 하면 에러 나요. 약간 저만 미스테리한 게 아니죠. 이게 미스테리해서 왜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얘를 이제 얘는 얘랑 매칭이 되는 거고, 왜냐면 얘가 얘기 때문에 얘를 매칭하는 얘는 그냥 따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인자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에러 안 나요. 그럼 이게 뭐 하자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터페이스는 컴파일 타임에 체크를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런타임하고 상관이 없어요. 런타임은 그냥 얘가 실행되잖아요. 얘가 실행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펑션은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할 때는 명심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덱서블 타입을 아까 대충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인덱서블 타입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인덱서블 타입의 인덱스는 스트링이거나 넘버만 가능하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아예 예제, 이거는 문서에 있는 예제를 거의 가져온 건데, 그 문서에도 보시면 어쩌고 어래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게 인덱스가 넘버인 애라는 거죠. 네. 옵셔널 하다는 의미는 이 밑에 있는 걸 안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어레이 형태로 몇 개 있어야 돼 이런 걸 제약하는 스타일의 인터페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스트링이고 값이 스트링인 것만 강제를 하는 거고, 만약에 있을 경우에만 값을 스트링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지, 얘도 옵셔널해요. 그냥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랑 이 인덱서블 타입으로 뭔가를 그 프로퍼티를 넣는 거랑 약간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두 개를 동시에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옵셔널하고 어레이처럼도 넣을 수 있고 딕셔너리처럼도 넣을 수 있어요. 이건 약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면 정말 유용할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래서 옵셔널 프로퍼티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건 요게 좀 문제가 되는 케이스예요. 뭐냐면은 인덱스의 스트링 타입의 값이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딕셔너리 타입의 값이 스트링이라는 건데, 그 밑에 네임이라는 얘도 마치 프로퍼티처럼 쓰는 거니까 딕셔너리처럼 이 위에 있는 얘랑 의미가 같은 거잖아요. 네임이 꼭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 얘를 쓸 때 얘를 만약 얘의 값은 넘버 그러면은 딕셔너리의 값은 모두 문자열인데 왜 네임은 넘버야? 에러.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에러 안 나게 하려면은 네임도 스트링 하면 네임은 꼭 있어야 되고 나머지 프로퍼티는 옵셔널하게 가져간다. 요 의미예요. 이렇게 라인 바꿔도 똑같이. 네. 불안하네. 바꿔서 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죠? 에러 나고, 네, 에러 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인터페이스를 한번 맛보기를 하신 거고, 인터페이스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터페이스 자체로 뭔가 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여기에 아이고 지웠네. 커맨드 G도 돼. 어디까지 되나? 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얘를 지우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얘는 그러니까 실제로 클래스나 클래스나 오브젝트를 어떤 식으로든 할당 받아서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으면 인스턴스가 작용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만들었다 하더라도 인스턴스가 어떤 코드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그 변환될 때에 걔네 타입들끼리의 관계를 규명해주는 일만 하는 거지, 추가적으로 얘가 런타임에서 뭔가를 하진 않습니다. 네. 네. 딕셔너리에서요. 인덱스 네. 스트링 맨 위에 거에서요. 요거. 네. 네. 점 네임을 하면 그게 똑같은 거 같은. 두 개 똑같은 거? 이거요? 네. 매트릭 점 네임을 하면 SE쯤 네임을 하면 뭐가 어떻게 되냐고요? 어, 스트링이, 그러니까 필수. 얘는 필수. 그리고 다른 거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리송한 부분이 있죠.